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여름 폭염과 폭우를 반복적으로 오가는 극한의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흘 넘게 전국 곳곳에 폭염 경보가 계속되더니 오늘은 다시 폭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 시간당 최대 8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납게 끓던 무더위가 오늘 밤부턴 폭우로 바뀝니다. 오후 들어 충남권과 전남, 경남 서부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늘 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빗줄기는 밤이 되면서 더 굵어지겠습니다. 지표면 근처에서 빠르게 수증기를 실어 나르는 바람, 하층 제트가 밤사이 강해지면서 폭우를 몰고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라권과 남해안, 그리고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북동부에 시간당 최대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그 밖의 수도권 지역에도 3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이번 비는 8호 태풍 꼬마이의 영향이 큽니다. 지난달 23일 발생한 꼬마이는 8일 만에 중국에서 완전히 소멸했지만 이 태풍이 남긴 열대 수증기 덩어리가 남쪽에서 유입되며 폭우의 연료가 되고 있습니다. 하층에는 꼬마이가 변질된 온대저기압, 상층에는 기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큰 비가 오게 되는 거죠. 상하층이 다 한꺼번에 연동되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서 비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화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부산과 경남 남해안 많은 곳에 250mm 이상, 전남 남해안 200mm 이상, 충남 남부, 전북 180mm 이상, 서울과 인천 120mm 이상입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후 잦아들겠지만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또 한 번 고비가 찾아오겠습니다. 수요일쯤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불어오는 고온다습한 서풍이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띠 모양 비구름대를 만들어 중부지방에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전국적인 폭우 예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각 기관에 높은 경각심을 갖고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장관은 특히 지난달 호우 피해 지역과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에 대해 철저한 상황 관리와 사전 통제, 신속한 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특감 수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건희 여사의 출석 조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특검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범수 전 아나운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들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일요일인 오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불렀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이사로 재직했던 김범수 전 아나운서도 소환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보강 조사를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대주주인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권 전 회장은 올해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같은 사건에 이른바 전주로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한테 원금 보장이나 수익 배분 약속하셨습니까? 출장 조사 등의 논란을 남긴 채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건은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녹취를 찾아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은 채 특검 몫으로 넘어왔습니다. 내일은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도 특검에 출석합니다. 김영선이 좀 해보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특검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김 전 의원을 공천하라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 명태균 씨도 조사했습니다. 어제는 김 전 의원 공천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윤한홍 의원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의혹이나 공천 개입 의혹은 모두 수사가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되어 온 사건들입니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 조사를 사흘 앞두고 특검이 구체적인 쟁점을 정리하는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의 출석 조사가 예정돼 있는 오는 수요일이 특검의 성과를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조팀 구승은 기자와 함께 수사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구 기자, 일단 수요일에 김건희 여사가 나오는 건가요? 네, 특검이 김건희 여사 측에 출석을 요구한 시간은 오는 수요일 오전 10시인데요. 김 여사 측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출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공개 소환을 예고한 만큼 포토라인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에 혐의 1개씩 또 짧게 여러 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특검은 조사 방식에 대해 별도 협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조사해야 할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조사를 마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너무 많아서 사실 기억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특검 수사 대상만 16가지에 달하는데 그럼 그중에 어떤 혐의부터 먼저 조사를 하게 될까요? 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특검은 출석 요구서에서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회 청탁용 선물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사건부터 조사를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은 앞서 보신 대로 보강 조사가 한창이고요.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씨,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도 연루돼 있는데 오는 화요일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통일교 교단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다이아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구속된 상태고요. 김영선 전 의원 조사까지 마치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사자들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주가 조작, 불법 청탁, 공천 개입 다 하나같이 가볍지 않은 것들인데요. 이 공천 개입 관련해서는 내일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계획이죠? 네, 김 여사 조사는 오는 수요일,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만료일은 오는 목요일이기 때문에 특검이 빠르면 내일 바로 영장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검은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이미 예고한 바 있는데요. 특검 측은 여러 방식을 놓고 고민 중이라면서도 교도관을 통해 실제 강제력 행사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고심이 깊은 모습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어제서야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만큼 조사 방식에 대한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내일도 변호사 접견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구수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등 새 지도부를 뽑기 위한 예비 경선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당대표 후보 5명은 오늘 처음으로 정견 발표 시간을 가졌는데요. 당내 극우화, 탄핵 찬반 등의 논란을 두고 또다시 선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시 국민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치러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의 정견 발표에 앞서 송원석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애둘러 당부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당에 있지도 않은 분을 둘러싸고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당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언사는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입당을 옹호하며 당내 극우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문수 후보는 관련 언급은 자제하는 대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범죄자 이재명 재판 재개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재명 총통 독재의 내란몰이 국민의 힘 해산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극우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장동혁 후보는 대놓고 탄핵 반대가 왜 극우냐며 지지층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닙니다. 탄핵을 반대했다는 것이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이 유연함이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반면 대표적 찬탄파인 안철수 후보는 백지에 이어 검은색 화면까지 띄우며 백지 상태인 국민의힘이 극단 세력과 단절하지 않으면 정당 해산이란 검은 미래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혁신조차도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축적될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곧 정당 해산 시도입니다.
조경태 후보 역시 윤어게인 주창자들과 확실히 절연해야 한다며 혁신을 주장했고, 초선의 주진우 후보는 계파 없는 젊은 새 얼굴을 내세워 당을 개혁하자며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7일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해 본 경선에 나설 대표 후보 4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당권 주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하기로 한 쟁점 법안 처리에 무제한 토론